네, 부당노동 행위의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서 단체 교섭 거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지배 개입까지 한꺼번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 33조에서요, 이른바 노동 3권이라고 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통의 어떤 이제 중심적인 권리로 그 어떤 법원의 뉘앙스는 단체 교섭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섭을 해야 이른바 뭐 협약이 체결되는 거고, 이 협약이 돼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보통은 이제 단체 행동권까지 이제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섭을 보통 이제 3회 이상 실시한 다음에 그래도 어떤 그 서로 간의 이견이 해결이 될 수 없을 때 이른바 노동쟁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부당노동 행위는 아니니까 이제 패스하도록 하고, 일단 노조법 81조 이쪽 3호에서요, 지금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 협약 체결, 이 기타의 단체 교섭을 이 체결을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해태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단체 교섭 거부는요, 제가 요 텍스트에는 쓰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한 거부가 지금 부당노동 행위가 되는 거고,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일, 휴게, 안전 이러한 사항이에요. 그거 외에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 일자리 대물림, 뭐 일반적 구속력을 억제시킨다거나, 그리고 채무적 부분의 하나는 어떤 뭐 조합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조합 운영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이 이른바 지배 개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주석에 지배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으로 눌러 가지고요,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거고, 개입은 약간 옆에서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 실무적으로 분리하는 거는 뭐 큰 실익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지배 개입은요, 지금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대별이 되는데, 일단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해서 이 부분도 약간 개별성을 많이 띱니다. 그러니까 상급자하고 하급자인 노조원 간의 언쟁이 있으면서 노동조합원을 어떤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개별적인 행위, 이것도 지배 개입이고, 언론의 자유라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대놓고 막 비난하는 행위들을 보통 이제 지배 개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노무부서하고 대노동조합의 집단성을 띠는 이제 전임자한테 급여 지원하면 안 되는 거, 요것도 반대로 해석하면 급여 지원하는 거는 부당노동 행위고, 운영비를 엄청 원조해가지고 어떤 자본력으로 노동조합을 지배하려고 하는 행위도 그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는 다 노동조합의 이제 자주성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서 독립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안 그러면 소위 어용 노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별성을 가지는 것들은 사례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대 관계고, 마치 직장 내 괴롭힘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이 이 정서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집단성을 가지는 부분은 금전이 실제로 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예외적인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타임오프제라고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거는, 허용하는 거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후생자금,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나 경제상의 불행, 재해 방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괜찮다고 해가지고요. 다만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이게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등을 침해할 위험을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목적과 경위가 어떤 경제상의 불행, 재해의 방지와 구제였다면 괜찮은 거고, 횟수와 기간이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고 가끔 그랬다면 상관없고, 그다음 금액이 크지 않았다면 괜찮고요. 원조 방법도 공개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어떤 조합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다. 그러면 어떤 자주성을 해야 할 염려는 없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는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과거의 경위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10%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누가 보더라도 그냥 어떤 경제상의 불행과 재해 방지에 대한 어떤 구호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이렇게 종단면, 횡단면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가 공개적으로 되고 다 회계 계정에 공개가 된다면 지배 개입으로 보진 않습니다.